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국은 5월 29일에 열린 GS 칼텍스배 패자조 안성준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국인데요. 자, 박정환 구단은 굉장히 두터운 기풍을 가지고 있고 안성준 구단은 엄청 전투적인 기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투 그리고 공격을 통해서 바둑을 이끌어가는 기사인데 두 선수의 대국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보통 여류 프로 기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공격형 기풍들끼리 만났을 때 굉장히 재밌게 보지만 이런 극과 극의 기풍도 만나게 되면은 치열한 바둑이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재밌게 저도 봤던 대국이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일단 박정환 구단이 흑이고 안성준 구단이 백이네요. 자, 화점, 소목, 양화점으로 두어하고 두텁게 한 칸 굳힘을 했고요. 자, 여기서 3-3이 들어가는 수 아니면 좌 쪽을 굳혀가는 수 아니면 이곳을 붙여가는 수도 가능하고요. 실전처럼 3-3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초반에 포석에 제가 가능한 수들을 간혹 말씀드리는데 자, 이렇게 바둑에 기력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양한 포석을 둬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툭툭 던져 드릴 때 실전에서 직접 둬보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그런 포석 모양을 찾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치받고 젖혀두고요. 박정환 구단도 좌쪽 3-3에 들어가니까 서로 이제 선수를 잡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백 선수를 잡고 하변 쪽 마주보는 변자리를 벌려가고요. 이 수로는 이제 이곳을 치고 느는 것도 당연히 굉장히 좋은 수지만 안성준 구단의 생각은 하변 쪽을 흑에게 선점 당한다면 이 백세점이 여전히 완벽한 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변 쪽을 먼저 벌려두어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박정환 구단 우변 쪽을 벌려둘 때 그 다음에 단수치고 늘면서 초반 포석은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자리도 굉장히 좋지만 흑은 이렇게 날일자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3-3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흑이 3-3에 들어가고 날일자를 둔 모습에서 이렇게 입구자로 지키는 수도 엄청나게 두터운 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면들이 다 가능한데 박정환 구단 일단 하변 쪽을 벌려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안성준 구단이 밀어 올리니까 흑도 2단 젖혀가면서 이제 초반부터 빠르게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제 이 우변 쪽 모습만 보면은 오히려 공격형 기풍을 가진 안성준 구단이 타개를 해 나가는 장면인데 공격을 잘하는 기사들이 또 특이하게 타개도 굉장히 잘합니다. 자, 이 어깨 짚고 한 칸 뛰는 교환을 해두고 밀어간 수가 좋았고요. 자, 역시나 쉽게 흑도를 안정시켜주지 않죠. 자, 어느 정도 좀 유한 기풍을 가진 기사들은 요 정도로만 두더라도 만족을 하고 두는 경우가 있는데 안성준 구단 차라리 밀고 나오면서 싸운 선택이 나쁘지 않았고요. 자, 이곳을 이제 벌려둘 때 침투 하나 해두고 자, 꼬부리면서 흑의 약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물론 지금 당장 백이 이곳을 차단하는 거는 성립은 하지 않지만 집으로 굉장히 득을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말이 꼬였는데 굉장히 득을 받습니다, 집으로. 그래서 이런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뒷맛만 남겨두고 안성준 구단 두텁게 요석세점을 살려갔고요. 자, 여기서 이곳을 막으면서 일단 지켜두는데요. 자, 하나 끊어두게 되니까 우변 쪽에서의 전투는 확실히 백이 우세를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좋던 흑의 모양을 눌러가고 그리고 2단 젖혀왔던 돌을 오히려 곤마로 만들면서 백돌들은 반대로 두터워진 모양이 되었죠. 자, 이렇게 되어서 우변 쪽 그리고 중앙 쪽 전투는 백이 어느 정도 우세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끊어가니까 두 점 잡힐 순 없어서 뛰어가고 자, 이 장면에서 밀어갈 때 박정환 구단 일반적으로는 이 쌍립 쓰는 자리가 급소긴 하지만 백이 뛰거나 두 칸 뛰어서 지켰을 때 백의 집이 굉장히 커지고요. 아니면 이런 자리를 늘어서 계속해서 흑돌들을 압박을 해갈 때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바로 살려가는 건. 그래서 좌상 쪽을 먼저 물어보고요. 자, 일단 백도 받아둘 때 이곳을 날일자로 두어가면서
네, 활용을 해두고 막아둘 때 젖히고 젖히면서 뭔가 탄력 있는 모양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선택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의 추천수는 이 자리를 붙이고 단수 칠 때 늘면서 흑도를 어느 정도 제압을 하면서 백을 더 두텁게 만드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흑이 이곳을 젖혔을 때 백이 젖힌 수도 살짝 완착이지만 흑이 젖힌 수도 다시 한번 완착이 되면서 서로 완착을 주고 받으면서 결국 우변부터 상변까지 이어진 전투에서 안성준 구단이 승기를 잡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2단 젖힌수가 모양상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 수로는 일단 이곳을 이어주고요. 백이 늘 때 단수 치면서 늘고,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흑 입장에서는 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젖혀가면서 서로 완착이 조금씩 등장을 했고요. 자, 젖혀갔을 때 늘고, 자, 여기서도 바로 끊어가는데 이 수로도 끊기 전에 이곳을 먼저 이어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을 때 백이 뻗으면 그 다음에 하나 끊어서 응수를 물어보고요. 자, 이 수가 이렇게 잡으면 이제 이 자리가 선수가 된다는 거죠. 흑 2점을 선수로 살릴 수 있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두자니 나중에 붙이는 수를 선수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교환만 해두고 흑이 딱 지키면 백이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간다면 흑이 약간은 손해를 봤지만 이 덮어 씌워간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뜻이고요. 흑 입장에서는 이렇게 양호구도 가능하다고 해요. 비슷한 맥락이지만 끊어두고 이 자리를 결국에 흑이 먼저 오게 된다면 나쁘지 않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서로 간에 실수가 등장을 하고, 자, 먼저 끊어가게 되니까 안성준 구단이 상변 쪽 2점을 살리지 않고 이곳을 뚫고 나온 게 좋았어요. 자, 물론 흑도 2점을 잡으면서 상변 쪽에서 어느 정도 집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두텁게 중앙 요석 2점을 잡고 선수를 잡은 백이 우변 쪽에서도 집으로 득을 보고요. 자, 늘고 싶지만 끊기는 순간 흑이 좋지 않겠죠. 뭐 막을 때 단수 치고 막으면은 패가 나는 형태가 되어서는 흑 입장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켜둘 수밖에 없는데요. 지키는 모양도 빈삼각으로 좋지가 않죠. 자, 넘어가고, 자, 이곳을 다가오지만 보시면 우변 쪽을 깬 백의 선택이 흑집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변 쪽, 좌 쪽 한 10집, 그리고 우변 쪽이 있는데 우하 쪽을 잡은 상태라면 좋겠지만 지금 이 돌을 잡고 있는다면은 백이 이런 식으로 벌려가면서 좌상 쪽의 집 모양을 키웠을 때 중앙 쪽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흑이 쉽게 덤을 부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계속해서 좌상 쪽을 먼저 건드려 가면서 뭔가 변화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두텁죠. 안성준 구단의 화려한 행마가 등장을 하는데 붙이고 날일자가 좋았고요. 자, 이곳을 이제 흑이 붙여가면서 변화를 깨야지만 다시 한번 붙인 수가 좋았습니다. 자, 흑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수 치면은 연결은 되는 자리인데요. 자, 백이 입구자로 두면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잡았던 돌을 살려주면서 역으로 잡히기 때문에 바둑은 끝이 나게 되고요. 그래서 흑 입장에서도 이 한 점을 살려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여기까지 교환을 하고 딱 집어갑니다. 자, 물론 이 붙인 교환이 흑이 젖혀 있는다면은 굉장히 집으로 손해를 본 게 맞기는 하지만 안성준 구단의 판단이 정확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두게 된다면 백돌 2점이 잡힌 게 집으로 크기도 하지만 흑돌 2점을 잡은 것도 굉장히 두텁고 집으로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둑 형태를 봤을 때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2점을 잡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버텨가지만 야무지게 넘어가는 수까지 선수 교환하고요. 자, 이 자리도 받지 않는다면은 입구자가 있습니다. 입구자가 굉장히 절묘한 맥점으로 흑이 백을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후수로 받아둘 수밖에 없고요. 자, 받아둘 때 이곳을 씌워가니까, 자, 물론 흑이 잡히지는 않아요. 잡히지는 않는데 후수로 쌈짓 뜨고 살 수밖에 없고요. 안성준 구단 선수를 잡고 이 자리를 딱 씌워가게 되어서는 초반부터 요석을 잡고 우세를 확립했던 바둑이 계속해서 백 쪽으로 더 기울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딱 쉬어가니까 이제 중앙 쪽에 베개의 집이 한 집도 나지 않는다면 승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에서 한 집도 안 내기가 더 쉽지 않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안성준 구단이 우세를 잡아가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계속해서 중앙 쪽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뛰어 들어올 때 붙이고 막아두고요. 자, 이제 중앙 쪽 거의 뭐 한 30집 가까이 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는 흑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의 15집 가까이 차이가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뒤늦게 우아 쪽을 잡더라도 덤을 도저히 부담할 수가 없는 바둑이에요. 집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옥쇄를 각오하고 중앙 쪽을 폴짝 뛰어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데요. 자, 이 선택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보시면 백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만 받아두더라도 한 12집 정도 유리한 바둑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공격의 안성준 구단 한 번 더 이도를 공격하는 선택을 하는데요. 자, 늘고 막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붙이고 젖혀가는 수가 좋았습니다. 자, 보시면 흑이 중앙 쪽에서 어느 정도 타개는 성공을 해가는 모양이지만, 안성준 구단 시간 연장책으로 확실하게 백돌들도 살려두고요. 그 다음에 이어두고 딱 있게 되니까 하변 쪽 흑돌이 오히려 약한 돌이 되었죠. 하변 쪽 손을 빼면은 막혀서 잡히기 때문에 중앙 쪽을 살아간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변 쪽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요. 자, 여기서도 당연히 느는 게 집으로 득이겠지만 나와서 끊는 약점이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안성준 구단도 두텁게 정리를 해두고요. 자, 물론 넘어가면서 흑돌들이 살기는 했지만 안성준 구단이 이곳을 딱 찔러가면서 계속해서 집 차이는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패 모양을 만들면서 박정환 구단 계속해서 버텨가지만 백으로서는 패를 지더라도 이미 많이 이겨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패를 두어가고 패감을 쓰면서 패싸움을 계속해 가는데요. 자, 결국에는 안성준 구단이 이곳을 딱 단수치면서 패감까지 쓰게 되니까 박정환 구단이 결국에 견디지 못하고 돌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자, 이 바둑 보시면은 초반부터 이 요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터운 돌이었는데, 박정환 구단도 그렇고 안성준 구단도 그렇고 판단 자체에 서로 완착이 나오면서 결국 안성준 구단이 이 요석 2점을 잡으면서 그 두터움을 바탕으로 중앙 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모양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핏감을 만약에 받아주게 된다면 흑이 패감이 없죠. 마땅한 패감이 있더라도 백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패감을 사용하고 받고 때릴 때 있더라도 더 이상은 흑이 중앙 쪽 백의 집을 견제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만 진행이 되더라도 전체 집 모양을 봤을 때 상변 쪽 흑 백세점도 놓고 따야 되는 장면이고요. 막상 흑의 집이 별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아 쪽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은 깨지는 맛도 여전히 남아있겠죠. 그렇게 되어서는 박정환 구단이 역전의 동력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결국 이 장면에서 박정환 구단이 돌을 거두고 안성준 구단이 패자조에서 승리를 거뒀던 그런 대국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극과 극의 기풍을 가진 두 기사가 만나게 되면서 초반부터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에 안성준 구단이 공격을 통해서 뭔가를 시원하게 잡아내지는 못했지만 흑의 집들을 보시면 다 쌈짓 뜨고 살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공격을 바탕으로 바둑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성준 구단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팬층은 두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안성준 구단도 실력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국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흑백바둑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